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텍스처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지금 모델링이 반쪽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 반쪽을 마무리를 시키고 또 이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시미트리로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반쪽이 만들어졌죠.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쉐이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일루미네이션 값을 올리고요. 이펙트 앤 엔바이러먼트 앤 이펙트에서 이걸 좀 이렇게 밝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은 그 빛의 영향을 이제 거의 안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칠한 대로 그대로 보일 거예요. 자, 포토샵에서 보면은, 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원하죠. 자, 이걸 보고 이제 여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요거는 UV 맥스에서 이제 바로 저장한 상태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작업하지 않고 작업하기 편하도록 좀 세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에다가, 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은 일반 레이어로 만들고요. 자, 속성을 라이튼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새 레이어를 생성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색을 밑에 깔고 작업을 해요. 자, 이렇게 회색을 깔고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는데, 기본 컬러 작업을 먼저 해야겠죠. 근데 기본 컬러 작업을 하는데, 자, 일단은 대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화를 받으면은 밝은 색도 있고 어두운 색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중간색이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작업을 보통 하는데, 대략 보면은 한 요정도 컬러, 한 요정도 컬러들이 기본 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해 보면은 이렇게 칠해지죠. 대략 그 컬러 피커에서 위치를 보면은 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당겨 줄게요. 너무 왼쪽으로 가면은 이미지 자체가 너무, 대략 요거를 기본 컬러로 생각을 하고, 좀 너무 채도가 높은가, 살짝, 오케이, 한 요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컬러를 일단 쭉쭉쭉쭉쭉쭉, 자, 여기도 이어서 칠해 주고요. 또 같은 재질이 요거와 또 이 부분이죠. 이런 초반 작업에서는 그냥 빨리빨리, 왜냐면은 뭐 이게 뭐 정밀하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도 기본 컬러를 이렇게 빼서, 자, 여기 나무색, 그리고 여기 꼬다리죠. 꼬다리 부분 칠해주고, 여기 이제 손잡이 뭐가 하나 빠졌는데, 여기가 또 이 색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손잡이 부분, 자, 이렇게 칠해 놓고, 맥스에 적용할 때는 와이어를 끄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세이브 눌러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PSD 파일로 저장을 해요. 자, 매트리얼 에디터를 열어서, 자, 텍스처를 등록을 시켜 볼게요. 뭐 단순하게 컬러만 나오겠죠. 자, 요거를 컬랩스 레이어로 놓고, 자,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대략 이런 느낌으로 적용이 됐고요. 이제 덩어리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묘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풀스크린 모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자, 작업을 해볼 건데,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원화 이미지를 참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밝은 영역이고 어두운 영역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레이어 자체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하나 추가하고 또 합치고 하나 추가하고 합치고 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컬러는 자 이렇게 그래서 밝은 영역의 색을 쭉쭉쭉쭉 대충 이렇게 칠해주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우개로 지워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살짝 너무 많이 어두워졌네요. 그럴 때는 색을 다시 뽑아서 자, 이렇게 보면은 굳이 여기는 이렇게 어둡게 안 해도 되겠네요. 살짝 아주 살짝만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어두움이 이렇게 좀 맺히죠. 맺히면서 밝아지는, 맺히면서 밝아지게끔 밝은 색이 이렇게 잘 섞이게끔 이런 식으로 뭐 위아래 같은 방식이겠죠. 근데 밑에는 어두움이 위쪽에 비해서 살짝 맺히죠. 적당한 색을 뽑아서 살짝 맺히게끔 칠해주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스포이드를 중간중간 잘 써서 이렇게 색이 잘 섞이게끔 작업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위에서 어둠이 맺히고 밑에서 풀어지죠. 위에랑 반대죠. 그래서 어둠 맺히는 데가 이쪽 부분에서 여기 밝은 색이, 여기는 좀 레이어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딱 대략 이런 식이네요. 자, 레이어 합쳐주고 다시 합쳐주고 다시 레이어 하나 더 올려서, 자, 이런 부분 조금 다듬어주고, 지금 와이어가 너무 진하니까 오퍼시티를 좀 줄일게요. 밑에 있는 그림이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요런데 넘어간 부분도 살짝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려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여기도 다시 그러니까 약간 아크릴로 그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유화 같이 유화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지우질 않고 계속 덮어서 하잖아요. 약간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이어 합치고 다시 레이어 올려서 이런데 좀 날카로운데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렇게 세이브를 해서 맥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쵸? 자, 반대쪽도 반대쪽 날 부분도, 반대쪽 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UV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래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밝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밝고 밑에가 어둡고. 자, 저는 보통은 어두운 쪽을 먼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이게 약간 습관인데, 이렇게 어두운 거, 그 다음에 밝은 쪽.
그렇죠? 그러면은 1, 2, 3단계로 딱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맥스에서 확인을 자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가끔 이제 학생들 보면은 포토샵에서만 막 그리다가 나중에 맥스 적용해 보니까 뭐 UV 위치가 틀렸다거나, 그러니까 틀린 위치에 UV를 그렸다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수를 안 하려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색이 좀 풀리게 여기서도 살짝 어둠이 맺히는 느낌으로 그 브러쉬의 감도 조절만 잘 해주면 이런 느낌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 쪽도 살짝 밝은 색을 조금씩 밝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에 확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밝기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앞쪽 이 끝에 뾰족한 부분에도 이렇게 해주고 살살살살 지워서 너무 바짝 외곽 쪽은 바짝 지우지 않아도 돼요. 조금 넘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나아요. 자, 세이브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그쵸. 지금 이제 여기도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면 되겠죠. 일단은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부분은 또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살짝 조금 더 밝게 지워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브러쉬를 이렇게 좀 크게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브러쉬를 얇게 쓰면은 자, 여기도 좀 더 이렇게 밝아지게끔 그래야지 이렇게 곡선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묘사하기가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색이 섞이는 거죠. 세이브해서 보면은 이렇게 뭐 적당히 강약 조절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은 세부 묘사 단계로 들어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렇게 이제 막 하이라이트를 따로 그리면서 작업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단계는 조금 나중에 전체적인 덩어리 표현을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 부분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가운데 기둥 부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텍스처로 표현해야 될 덩어리가 나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위치 표시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브러쉬로 한번 그어 보고요. 자, 세이브를 해놓고 봅시다. 그러면은 뭐 대략 맞게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위치가 원본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조금 더 내려가게. 자, 다시
우리가 형태를 잡는 게 중요하듯이 처음에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을 때 상당히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리면은 나중에 사실 뭐 그냥 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위치 잡을 때는 좀 이렇게 잘 봐주고 다른 각도에서도 잘 돼 있나 확인을 하면서, 자 약간은 보면은 이게 각져서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둥글둥글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덩어리 표현을 하기 전에 옆으로 돌아가는 느낌, 옆으로 돌아가는 느낌은 되게 간단하게 낼 수가 있는데 에어브러쉬를 쓰면 간단해요. 자, 에어브러쉬를 어떻게 쓰느냐. 자, 레이어 새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이렇게 칠해줘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제가 요즘에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자꾸 중간에 헛기침을 많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밝은 색을 자,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주면 또 될 것 같고요. 자, 세이브. 조금 더 가운데가 밝아졌죠.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동떨어진 느낌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끔만 살살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런 초반 밸런스 작업이 저는 오히려 그 나중에 묘사 단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밝고 어두운 부분이 살짝 생기는데 일단 레이어를 합쳐 놓고 다시 레이어를 올릴게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밝아지고, 그렇죠? 반대로 위에서 빛을 안 받는 부분이 이렇게 어두워지. 이걸 그대로 위로 그대로 복사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위치 좀 잘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자, 레이어 합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간 부분 살짝 지워주고요. 되게 간단히 표현이 돼요. 옆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뭐 지우개로 이렇게 살짝 지워서 좀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밝은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밝기 때문에 밝은 색을 가운데에 살짝 조금만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이렇게 맺히겠죠. 가운데 밝은 게. 그리고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부분과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에도 이제 위와 아래의 차이가 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치를 조금 더 조절을 해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과 올라가는 부분. 브러쉬를 좀 바꿀게요.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떨어지지? 오케이. 여기는 조금 이렇게 딱 꺾이는 느낌이 들게끔 작업을 해볼게요. 뭐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지우개로 여기를 반듯하게 지워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애시당초 기본 브러쉬를 가지고 칠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위쪽은 반대로 밝게 해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밝게, 그리고 이렇게 살짝 지우개로 지워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쪽에 넘어가는 부분은 살짝 지워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아이고, 지우개가 너무 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플로우 값을 조금 내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레이어 합치고 다시 레이어 올리고. 자, 이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그어줘요. 그리고 양옆을 살짝 또 지워줘요. 이 부분을 좀 뭉개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감도 조절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연습이 어느 정도, 타블렛에 대한 연습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야지 아마 여러분들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가운데 부분을, 여기 면을 조금 더 봐줄게요. 이렇게. 일단 뭐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 보면은, 위에 나무가 요거 밑에 마무리까지 다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 에어브러쉬로 되어 있죠. 자, 다시 레이어를 올리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렇게 칠해서 넘어가는 느낌 주고, 밝은 색도 가운데 살짝 표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구분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지울 때도 편해요. 그쵸? 그냥 쭉쭉 지우면 되니까, 여기만 빼고 다 지우면 되니까. 이 부분도 여기는 좀 넘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살짝 해주고요. 자, 어두운 색을 가지고 이렇게 밑에 부분, 자, 밝은 색으로 칠해주고, 이제 또 이렇게 지워주고. 되게 간단하죠. 자, 세이브를 해서 덩어리 표현이 제대로 돼 있는지, 뭐 제 눈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자, 여기도 이제 윗면 아랫면에 대한 부분을, 위로 꺾이는 부분 아래로 꺾이는 부분에 대한 표현을 좀 해줘야겠죠. 그냥 에어브러쉬로 계속 할게요. 이게 편한 것 같아요. 다시 레이어를 올려서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밑에 부분 살짝 이렇게 지워주고요. 밑으로 꺾이는 부분은 어둡게 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우개로 살살살살. 너무 한 번에 강하게 지우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지우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 그 넘어가는 부분, 여기도 살짝 밝고 어두움을 살짝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이브를 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 그렇죠? 위에가 살짝 밝은 것 같으니까 살짝 조절해 줄게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약간 윗면처럼 살짝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걸 표현하기 전에 여기 두 줄이 가 있네요. 이렇게 두 줄. 요거 표현할 때랑 마찬가지로, 자, 일단 레이어를 합치고 다시 레이어 올려서 자, 이렇게 해주고, 위에 있는 밝은색 그대로 따다가 이렇게 양쪽 살짝 지워서
세이브를 해서 보면은 뭐 나쁘지 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무기가 나중에 보면은 한 요만해 보일 것 같아. 막 너무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표현할 거는 다 표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밑에 나무 부분, 자, 나무 부분 하기 전에 일단 레이어를 좀 합쳐놓고, 나무 부분도 뭐 어차피 똑같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자, 기본색에서 살짝, 그러니까 보면은 그 재질에 상관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덩어리를 다 표현을 해요. 지우개를 지울 때는 에어브러쉬가 아니라 확실하게 기본 브러쉬로 딱딱딱딱. 자, 세이브를 해서 중간중간 계속 뭐 이 정도면은 덩어리 표현은 충분히 된 것 같고, 밑에 부분이 조금 약한데 밑에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나무 꼬다리 부분, 꼬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윗면이고 이쪽이 어두운 부분인데, 지금 색이 어두운 색이니까 어두운 부분을 일단은 칠해 줄게요. 이렇게 칠해 주고 살짝 다듬어 주고요. 위에가 밝죠. 밝은 색을 둥글게 살짝 퍼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는 그 아까 면이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좀 디테일한 작업이 들어갈 때 다듬으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손잡이 부분이 있네요. 손잡이 부분 다시 레이어 올려서 자, 넘어가는 부분 살짝 정리해 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손잡이는 이제 그 천인지 가죽인지로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이런 부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레이어를 좀 합치고 다시 레이어를 올릴게요. 자,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써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한 줄 가 있고요. 그쵸? 대략 한 요렇게 하나 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쯤에 이렇게 하나 더, 또 하나 더, 여기 또 하나 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밝은 색이 또 들어와 있겠죠, 여기에. 요거보다 좀 밝은 색으로. 자,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겠죠, 밝은 색이. 자, 넘어가는 부분은 살짝 지워줄게요.
뭐 이렇게 아직 좀 나무는 안 했는데 나무는 조금 이따 하고 밑에 요 금속 부분까지 마무리하고 나무를 들어가 볼게요. 밑에 부분은 요 가운데 한번 갈라지고 살짝 받쳐주는 면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살짝 돼 있고, 자 지우개는 같은 에어브러쉬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브러쉬 사이즈 자체를 조금 줄여서 레이어 합치고 다시 레이어 올려서 위치가 대충 한 여기쯤인 것 같아요. 요 라인 일단 한번,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그어 볼게요.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긴 선을 그릴 때는 약간 좀 애를 먹는데, 요거는 모델링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게 제가 작업을 해놓은 바람에 컨트롤 Z로 조금 되돌릴게요. 밝은 부분을 이쪽으로 잡아야 되겠네. 이쪽. 여기는 원래 기본 컬러로 가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살짝 어둡게. 이 느낌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이 형태에는 이런 느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형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다시 레이어 올려서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정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UV 자체가 약간 찌그러진 형태이기 때문에 뭐 요정도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밝은 색으로 밑에 부분 이렇게 또 살짝 잡아주고요. 양 끝 부분은 살짝 지워줄게요. 나무를 빼먹었네요. 나무가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되게 안 이뻐요. 조금 그 나무의 결을 일단은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뭐 느낌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해야 되니까 어디는 좀 깊게 이렇게 파인 느낌으로 될 수도 있겠죠. 대략 이런 식이고, 윗부분은 나무가 이렇게 주변이 까여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막 까이면서 이렇게 올라오죠. 대략 느낌만 살짝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지. 이게 앞뒤로 같이 작업이, 그러니까 대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강한 느낌은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반복되는 게 너무 많이 잘 보이기 때문에 나이테도 한번 표현을 해줘 볼게요. 자, 세이브를 해서 위에서 보면 대략 이런 식이네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원화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원화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칙칙해요. 왜냐면은 검은색이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쓸 때 컬러 피커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흰색이라던가 이런 검은색이 특히 손맵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이 탁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탁해지죠. 근데 이제 사실 게임 리소스가 이렇게 탁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손맵 같은 경우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화가가 표현을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색을 조금은 요거보다는 덜 탁하게 쓰려고 해요. 자, 여기가 좀 색이 살짝 튀니까 채도를 살짝 떨어뜨려서 이 넘어가는 부분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지우개를 써서 이제 디테일한 묘사를 해주면 되는 단계인데, 자, 보면은 이제 제가 와이어를 꺼볼게요. 꺼보면은 되게 좀 지저분해요, 그쵸? 근데 가끔 이렇게 어디 팬카페 같은데 올려놓은 작품 보면은 UV 정보 되게 깔끔하잖아.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UV 정보에서 여기 매직봉 있죠? 매직봉으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해요. 이게 여기에서 요게 체크를 해놓고, 그럼 이렇게 UV의 바깥 영역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자, 일단은 선택 반전을 시키고요. 셀렉트에서 익스펜드 값을 좀 줘요. 익스펜드 값을 뭐 한 4 정도? 4 정도 너무 많나?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4 정도를 두고, 자, 새 레이어를 올린 다음에 저 검은색으로 그냥 칠해버리는, 반대로 칠해야 되겠네. 반대로 이렇게 딱 칠해줘요. 그러면은 UV가 되게 정리된 것처럼 보이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 저런 방법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보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지워줄게요.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정도를 기본 덩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해놓고 첫 번째 작업은 한 요 정도에서 마치고요. 앞뒤로 보면 이런 형태죠.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더 세부 묘사들이 들어가는 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